수원을 지역의 백기련 의원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방송통신위원회 이사 선임 문제와 관련해서 국감 보이콧을 선언하시고 이 자리에 안 계신 것이 유감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정부의 언론 탄압 그리고 언론 통제, 방송 장악 의도가 결국은 오늘 이 사태로 오히려 되돌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SBS 모 프로그램에서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과 언론인 사찰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총장이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네, 2010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결국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이용해서 문화, 언론계, 기자 등 방송사를 불법 사찰하고 언론을 장악하려 한 내용에 대해서 보도됐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보시죠. 네, 저기 우리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에서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KBS 장악과 관련한 문건들입니다.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KBS 사장을 통해 인사 개편을 지시하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김인규 사장에게 인사개혁 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도청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 줄 것 같이 명시되어 있는 치밀한 언론 통제 계획이 담겨 있는 문건입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언론 통제 지시 문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습니다. 정책조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인데 언론을 정부에서 통제하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의 불리한 보도는 통제하고 언론사를 해교하려는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공영방송의 파업을 지금 이끌어낸 상황이고 정말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약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것이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세월호 예합 보도 사건입니다. 지난 국감에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곧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총장님?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당시에 국감장에서 곧 결정하겠다, 기소 여부 결정하겠다 했는데 그 내용은 방송 국감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장님한테는 바로 이제 곧 수사 종결될 것이다 이런 보고는 안 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 관련된 내용을 수사 진행 상황은 제가 보고를 받았고 네. 현재 관련된 그 내용 다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사건 완결 보고하고 또 법리 검토 보고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는 지금 종결선 된 상태고 판단만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까? 아니, 거의 완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중에는 최소한 종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게 조만간 있겠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KBS 고대영 사장과 관련해서 국가정보원에서 당시 KBS 보도국장 시절에 국장원 수사 개입 의혹을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청탁하면서 현금 200만 원 전달했다 이런 조사 내용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지금 수사 요청된 상태죠? 그 부분은 아직 그 언론에 발표는 됐는데 저희한테 정식으로 수사 의뢰서가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수사 의뢰는 안 된 상태입니까? 정리돼서 곧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보면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당시에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검찰 노 전 대통령 구속 고심 잡음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꼭지로 비중 있게 보도했었습니다. 그런데 KBS는 단 한 줄도 그때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이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 조사 의뢰한 내용이 사실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법률적으로 봤을 때 방송사, 그러니까 그 공영방송인 KBS의 보도국장이 금품을 받고
불보도 이렇게 행위를 한 것은 범죄 공무원법상의 수뢰후 부정처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의견 어떠신가요? 지금 정확한 사실관계는 저희들이 좀 파악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법률적인 것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조사를 더 해보고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KBS 임원이 공무원으로 의제가 된다면 충분히 그 부분은 수뢰후 부정처사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죠, 총장님? KBS 임원에 해당되는지도 좀 더 법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원에 그럼 해당된다면 해당이 된다면 그 법률 적용이 가능하긴 한데 임원에 해당되는지는 아직 결론 내리기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그 법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고대영 사장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상 배임 및 부정청탁, 경비업법 위반 이렇게 4건 고발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고발된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도청 사건의 경우에도 당시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되었는데 지금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죠. 관련된 내용이 추가 고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배당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한선교 의원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을 수 있는 사람으로는 현재 그 당시에 보도본부장이었던 고대영 사장이 유력하다. 이것이 방송계의 정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희 관련된 사건 고발 사건 조사해서 밝혀진 대로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의원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은평갑 박주민입니다. 총장님께서는 취임하시고 8월 8일 날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가지시면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맞죠? 네, 사과를 예, 하겠습니다. 사과를 하셨죠. 검찰 역사상 과거사 문제로 총장님이 직접 이렇게 사과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일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난 8월 28일에는 법무부 장관께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하셨고 총장님은 과거사 점검단을 설치할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9월 29일 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하여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할 것을 권고한 바도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검찰의 과거사 관련된 진상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법무부 장관은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서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신속히 설치하겠다.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요. 이렇게 밝힌 바도 있는데 총장님도 법무부 장관님하고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과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네.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과거사 밝히는 일은 밝히는 대로 하고 네.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네. 그 부분에서는 장관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일치합니다. 완전히 일치한다. 네. 예.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총장님도 이미 밝히셨기 때문에 과거사를 점검하는 뭔가 위원회가 됐든 또는 총장님 표현대로라면 점검단이 됐든 단위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요. 그 단위가 혹시 검찰 내부 관계자들만 모여 있는 단위를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외부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외부인을 다수로 하고, 하는 예. 내부는 아주 극소수로 극소수로 하는 예.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투명하고
또 객관적으로 짚어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위원회 자체는 외부인으로만 구성할 생각입니다. 외부인으로만. 예. 예. 점검단에는 저희가 점검이 기록을 직접 열람해야 되는 문제에 네. 있어서 그 열람하는 부분은 감찰 활동의 일환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현행 네, 네. 법규상. 그래서 그 감찰을 차원으로 보려면 감찰할 수 있는 내부 공무원이 감찰 네. 공무원으로서 참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럼 외부인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고 네. 그 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수행하는 일종의 점검단은 또 법상 제한 때문에 내부 인원으로 만들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계시군요. 네. 예. 총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좀 놓이는데 제가 약간 불안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25일 날 5차 검찰개혁위원회 회의가 있었고 이 회의에서 과거사 관련돼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사항이 논의가 됐고 관련돼서 그 내용이 권고안 형태로 검찰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아직 권고안이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사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부분이 아직 논의 중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과거사 진상조사에 대한 권고안을 이미 전달했다. 내용인즉슨 잘못된 과거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신속히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권고하고 과거사를 조사하기 위한 독립된 가치인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내용 포함해서 예. 법무부에서도 과거사에 관한 위원회를 관한 논의가 있었고 권고안이 네.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희도 지금 그런 권고안을 만드는 최종 성안 단계인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최종 성안 단계다. 예. 근데 제가 또 이상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뭔가 권고안의 형태로 권고를 하면은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 쪽에서 만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권고안 자체가 지금까지 3가지가 나왔는데 이 과거사 관련된 부분을 뺀 나머지 2부분은 흔쾌히 자기네들이 검찰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 과거사 부분만은 본인들이 못 만들겠다. 직접 검찰개혁위원회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업무 시스템과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와 달리 이 과거사 관련된 권고안에 대해서만은 검찰개혁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직접 내용을 만들어야 되느냐. 왜 그걸 검찰들은 직접 못 만들겠다고 했느냐. 혹시 뭐 짐작되시는 바라도 있으십니까? 그런 차원보다 저희가 이번에 논의됐던 안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안이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부분은 표결을 통해서 정리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사 관련된 부분도 뭐 논의를 쭉 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성안 단계에서 지금 이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그러니까요. 있고. 정리하는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일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 형태로 넘기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업해 주시는 검찰 관계자분들이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날 논의됐던 3건의 안건 중에 권고안 중에 2건은 그렇게 받아가지고 구체화를 시키고 있는데 과거사 관련된 부분만 유독 못하겠다. 이거는 검찰개혁위원회 스스로 좀 만들어라라고 얘기가 됐다는 그건 거예요.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냐면 개혁위원회에서 중요 안건 논점에 대해서 표결로 정의를 하시면 최종 문안 정리만 지금 저희 직원들이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사에 관해서도 논점의 부분에서는 그 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하든 합의를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주시면 최종 문안 정리만 저희가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도 문안만 정리를 해서 주면은 세부적인 성안은 검찰 관계자분들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건의 권고안을 그런 식으로 문안을 정리해서 줬는데 유독 3건 중에 단 한 건은 본인들이 이걸 못하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과거사 관련된 부분, 즉 검찰총장의 직접 사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해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아예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지 그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네, 확인하셔서.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곡을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청탁하면서 현금 200만 원 전달했다 이런 조사 내용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지금 수사 요청된 상태죠? 그 부분은 아직 그 언론에 발표는 됐는데 저희한테 정식으로 수사 의뢰서가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수사 의뢰는 안 된 상태입니까? 정리돼서 곧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보면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당시에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검찰 노 전 대통령 구속 고심 잡음이라는 제목으로 4번째 꼭지로 비중 있게 보도했었습니다. 그런데 KBS는 단 한 줄도 그때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이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 조사 의뢰한 내용이 사실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법률적으로 봤을 때 방송사, 그러니까 그 공영방송인 KBS의 보도국장이 금품을 받고 불보도 이렇게 행위를 한 것은 곧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총장님?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당시에 국감장에서 곧 결정하겠다, 기소 여부 결정하겠다 했는데 그 내용은 방송 국감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장님한테는 바로 이제 곧 수사 종결될 것이다 이런 보고는 안 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 관련된 내용을 수사 진행 상황은 제가 보고를 받았고 네. 현재 관련된 그 내용 다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사건 완결 보고하고 또 법리 검토 보고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는 지금 종결선 된 상태고 판단만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까? 아니, 거의 완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중에는 최소한 종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게 조만간 있겠죠?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KBS 고대영 사장과 관련해서 국가정보원에서 당시 KBS 보도국장 시절에 국장원 수사기부 범죄 공무원법상의 수뢰후 부정처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의견 어떠신가요? 지금 정확한 사실관계는 저희들이 좀 파악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법률적인 것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조사를 더 해보고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KBS 임원이 공무원으로 의제가 된다면 충분히 그 부분은 수뢰후 부정처사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죠, 총장님? KBS 임원에 해당되는지도 좀 더 법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원에 그럼 해당된다면 해당이 된다면 그 법률 적용이 가능하긴 한데 임원에 해당되는지는 아직 결론 내리기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그 법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고대영 사장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상 배임 및 부정청탁, 경비업법 위반 이렇게 4건 고발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고발된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을 하진 못하고 있는데 수원을 지역의 백기련 의원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방송통신위원회 이사 선임 문제와 관련해서 국감 보이콧을 선언하시고 이 자리에 안 계신 것이 유감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정부의 언론 탄압 그리고 언론 통제, 방송 장악 의도가 결국은 오늘 이 사태로 오히려 되돌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SBS 모 프로그램에서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과 언론인 사찰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총장님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네, 2010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결국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이용해서 문화, 언론계, 기자 등 방송사를 불법 사찰하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보도됐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보시죠. 네, 저기 우리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에서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KBS 장악과 관련한 문건들입니다.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KBS 사장을 통해 인사 개편을 지시하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김인규 사장에게 인사개혁 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도청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 줄 것까지 명시되어 있는 치밀한 언론 통제 계획이 담겨 있는 문건입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언론 통제 지시 문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습니다. 정책조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인데 언론을 정부에서 통제하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의 불리한 보도는 통제하고 언론사를 해교하려는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공영방송의 파업을 지금 이끌어낸 상황이고 정말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약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것이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세월호 예합 보도 사건입니다. 지난 국감에서 윤석열 중앙지검장